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벤자민 월클슨 박사님, IBM CPU 설계자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북치지 마세요. 북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는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되뇌를 쓰세요. 그냥 감정만 쓰지 마시고 되뇌를 쓰세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해를 하면 평생 갑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외운 거는 달달 외운 거는 돌아서는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시작이 50년 전에 한국에서 시작됐고요. 대뇌를 망치는 전략으로 좌파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172년 전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거냐? 그게 증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하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개처럼 짐승처럼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이게 개싸움을 하고 시킨 거예요. 금수저, 흑수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짐승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짐승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밖에 몰라. 그 다음에 배려심이 없어. 굉장히 포악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흥분되면 싸우게 돼요. 개가 어떻게 되죠? 개 밥그릇을 뺏기면 물어요. 왜 좌파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기 밥그릇을 뺏어서 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맨 처음에 172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타겟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칼 막스가 어느 나라를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소련이 아니에요. 영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그때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나왔지만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분업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갖고 노동자들도 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칼막스가 뭐라 그랬냐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증오를 잠깐만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왜 2차 산업혁명 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노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국이 그렇게 제일 먼저 타겟인 영국이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때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영국에다가 기독교 복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러면 칼 막스는 어떤 놈이냐? 공산주의자 어떤 놈이냐? 진리를 대응하겠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하고 맞서겠다고. 결국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10년 전에 한국 다시 와가지고 선교사로 왔어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중국 애들이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원래 북방 저기 어디에요? 몽골 쪽에 피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기만민족을 한족들 중국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요. 지금 몽골 쪽에 징기스칸 쪽 있고 한국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있으면 이게 3대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이런 밸런스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성계가 잘못했어요. 이성계가 그때 4대주의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적국으로 남고 싶어 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좌파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원래 공산주의의 고향이 박헌영 공산주의의 고향이 그러니까 조국이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자기 조국이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 두 번째 조국은 어디냐? 북한이었고 세 번째 조국이 사는 곳인 남한이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의 조국은 또 어딜까요?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말이에요. 중국 국제공산당 문들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국제공산당 당원들이 중공이 지금은 어디에 뭐라고나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중공이 이제 저기가 됐어요. 공산주의 정주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혼밥을 먹어가면서 여기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을 처먹으면서 그건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처먹는 거지. 처먹으면서 왜 쩔쩔쩔쩔 매냐?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대주의로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나라를 갖다 바쳐야 돼. 결국 소련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완전히 위성국가로 만든 것처럼 한국을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론이고 썰이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생각은 이론이 될 수 있어요. 이론은 이랬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만든 시스템이 과연 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TV에서도 한번 나가고 그다음 백스트에서 나가고 제 PW 세미컨덕터 랩스라는 유튜브에다가 또 내보냈어요. 어젯밤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내보내고 이번 TV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왜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전자개표를 막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드웨어로 만들었으면 한 번 만드는 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속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컴퓨터를 쓰게 되면 임의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시스템에 보면은 거기에 ARM 아키텍처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뭐예요, 그 노트북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10 채널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바깥에다가 자일링스라는 그 하드웨어 칩을 썼느냐? 그것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예요. 게이트라는 건 라지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왜 썼느냐? 그것은 부정을 하기 위해서 전용 시스템을 만들려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에다가 빼내고 이 안에 프로그램에는 정상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사회에 해킹을 쓰는데, 해킹이 그 네트워크를 통했는데 와이어리스로 들어오든 USB로 들어오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너무 개구멍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딱 들어오면 중국에서 바로 해킹해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뽑는 상태를 바꿔버려요.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그러면 들통나면 어떻게? 그냥 파워만 껐다 키면 돼. 그러면 전혀 증거가 안 남아요. 증거 인멸용으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는 뭐냐? 부정선거용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그게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만든 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 경찰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밥줄이 중요하지만 내 권리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내가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을 못 뽑고 자기 그냥 어느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된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 그 전에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평준화된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향 평준화는 하지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70년을 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고 다른 민주주의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공산주의를 만들어야지만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인간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지금 좌파애들이 뭐가 털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양심 있어서 창피할 텐데 창피하지 않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끝까지 다 죽이는데 그냥 남을 갖다가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허평은 지금 그분은 자기 형이 공산주의자였고 자기 동생도 공산주의자인데 이분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이념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다 죽여라. 이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무섭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끝까지 전 세계를 촉구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 차이가 날까요? 뭐 차이가 날까요?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그래 너는 너대로 네 이념대로 나는 내 이념대로 살겠다.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고 그렇게까지 침략당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년을 동안 지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지구에서 하지 마세요. 지구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금 뒷배경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다시 저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고 한국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느냐? 한국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살려요. 결국은 어디까지 살려야 되냐면 중국 사람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살려가지고 다시 전 세계 그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유태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유태인보다 IQ가 10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세계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절대 안 망해요. 그리고 그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심플히 공산주의 3대에서부터 5대까지 걸쳐서 있던 공산주의 심플이 그것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없애려면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해서 죽어도 나는 공산주의 싫어. 이승복이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되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일이 크게 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답이에요.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증거물이 너무 완벽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신다면 좀 제발 제대로 뜯어보고 진짜 이런 단순 기계인지 이건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거라는 게 확인된 게 뭐냐? 이 칩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CPU 플러스 메모리 플러스 인하여 다 있어가지고 명령어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 명령어에 따라서 이 동작 저 동작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개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USB예요. 이거 USB고 여기 보면은 이게 와이어레스도 되고요. 여기 USB 중에 이런 거 중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가바이트 메모리도 있어요. 기가바이트 메모리 이런 거를 탁 꽂으면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일랭스 칩을 이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USB가 들어오는구나. 지금 읽어가지고 이 상태를 바꿔야지. 그러면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부정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100%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스 코드 밝히라고 하는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시험만 한다 그래. 눈 가리고 아웅.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 전체에 대한 이건 보드 그림이지. 이거에 전자 회로도가 있어야 돼요.
그 스케메릭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스케메릭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계되어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블록 다이어그램 식으로 해서, 그건 아키텍처 레벨이 되고, 그 아키텍처 레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아키텍처도 가르쳐 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새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회로도를 보여준 다음에 그 회로도와 이 보드가 똑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서 리셋을 시키면 어디 돼요? 여기 있는 버튼, 리셋 버튼을 갖다가 딱 눌러가지고 그냥 노멀 오퍼레이션 딱 시킨 거 그거 한번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칩들이 다른 펌웨어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라고 하면 단순 기계에다가 컴퓨터가 아닌 단순 픽스드 디지털 라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리언 알제브라라고 해가지고 부울대수라고 해서 이진법인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 순수 하드웨어. 순수 하드웨어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 여기에 리셋을 시켰다. 단순 픽스드 서킷이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붓 스위치가 있었다.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가 들어갔다는 얘기. 이 소프트웨어도 하이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어요. 그 다음에 OS라고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가 있고 그 밑에 바이오스라고 연결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해준 게 없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지금 18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18년 만에 처음 찍은 거야. 18년 만에 처음 찍은 거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서 좀 볼 수 있을까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변호사도 못 들어갔어. 기자, 데일리 기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로, 저는 기자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게. 그럼 좋다. 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보자.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죠. 이범규 TV에서 나왔어요. 한뜩 찍었죠. 될 수 있으면 많이 찍어라. 가까이서 줌을 해서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모든 각도로 다 찍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여기 그 STM32F10하고 여기 3자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3자 없죠? 아무것도 없어. 여기 2자가 있어. 굴구멍이 다 깨졌단 말이야. 이건 구리선관위 거예요. 요번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 어디에서 뒤집어. Flip over. Okay. One more time. 됐어. 여기 보면 여기 ST에서 S가 여기 숨어져 있죠. TM32F1 03 그 다음에 요거 R자예요. 그래가지고 RET6 하니까 그 스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펙에 따라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펌웨어, 매크로가 이게 다 들어갔어요. 하이 레벨, 로우 레벨 다 들어간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듀얼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컴퓨터 시스템에는 CPU 들어가 있고 메모리 들어갔고 인풋 아웃풋 들어가는데 메모리 시스템에는 명령어, 그러니까 롬은 명령어가 들어가고 DRAM도 알죠? DRAM에는 다이내믹 램인데 그거는 용량이 큰 거예요. 그거에 데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SRAM은 빠른데 용량이 작아요. 그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하이 덴시티 퍼포먼스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야. 그러니까 PC 레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를 썼는데, 그래서 ARM-based 32-bit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왜? 인풋, 아웃풋이 다 한 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칩으로 다 들어가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OC라고 해요. System on Chip. 칩 하나에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는 몇십 년 전, 20년 전에서는 개념도 없던 거예요. 칩 하나가 시스템이라고, 컴퓨터 시스템. 그게 다 들어갔어. 그래서 그것은 256에서부터 512 킬로바이트, 바이트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롬으로 해가지고 기록해서 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딱 그러면 고정돼 있고, 여기는 썼다 말았다 하는 거고, 거기에다 USB도 동작할 수 있게 했고, 캔도 동작하고, 11개의 타이머가 있고, 애널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3개씩이나 들어가 있고, 이것도 12bit이고, 이거는 디지털 애널로그 컨버터가 12bit짜리가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최대로 12 채널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애널로그 다 섞인 믹스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13가지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있어. 이거는 그 곱셈 하나 하는데 한 사이클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성능이야. 지금 내가 멀티플라이어라고 해갖고 곱셈을 하는데 한 사이클 할 수가 없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몇 사이클 정도 되고 그거 한 사이클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애도 하나, 멀티플라이어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고난의 기술인데 나는 그걸 직접 한 사람이거든. 그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 랩탑이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레벨에 그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이 아니고 리눅스나 유닉스 레벨의 컴퓨터 시스템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빠른 칩을 써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빠른 칩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단순 기계에다가 컴퓨터를 섞어놓은 전자개표는 무효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뇌가 없든지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 컴퓨터 자체도 젊은 사람들이 기자했으면 그 정도는 공부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조식 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는 불법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고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PC랑은 비교도 일반 PC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뭐냐면 Reduce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CISC가 있어요. CISC는 뭐냐면 컴플렉스, 그러니까 복잡한 인스트럭션 셋 컴퓨팅이에요. 이거는 인텔 베이스드, 인텔에서 쓰는 식이에요. 그냥 인텔의 칩들, 그걸 시스크 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리듀스 인스트럭션 셋이기 때문에 여기의 특징은 뭐냐? 한 사이클에 막 다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속도가 모자란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 보면 이걸 좀 작게 해주세요. 예, 옆으로 가고요. 옆으로 가고요. 이 자일랭스 칩 있잖아요. 이쪽으로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일랭스 칩 이게 하드웨어 여기처럼 이거 하드웨어인데. 이거는 프로그래머블이야.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연결선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불법이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의 기능 정도면 여기다 신고도 남아. 근데 왜 바깥으로 빼냈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봐 이렇게 해서 77년서부터 칩 설계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전자회로는 나는 척 보면 다 보여 그냥. 그래서 이것이 전혀 돌아가지 않을 건데 빼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뭘 것 같아요? 왜 빼놨을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하려고. 어떻게 불법을 하냐면, 근데 불법을 하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만약에 이 안에다 집어넣어놨으면 소프트웨어, 여기 소프트웨어 있었죠? 여기 메모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게 포렌직이 돼버리면 바로 들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바깥으로 빼고 그 소프트웨어에 한 가지 동작하는 것만 여기다 옮기자. 그거는 디폴트 값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나중에 보면은 그 USB도 있고 이쪽에 그 어디야 랩탑 속에 그 와이파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이콘을 숨겨가면서 만들어 놔져 있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 컴퓨터를 해서 IP 컨피그해서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아예 뚜껑을 열어가지고 진짜 피지컬리 없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무선은 성신하기 때문에 전파 감지기를 쫙 조사하면 그걸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다고 하면 그거 바로 있다 없다가 나올 거예요. 지금 불법을 만들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장치고 그 USB로 들어와서 다른 걸로 바꾸고 다른 펑션 이 픽스드 서킷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0가지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그렇게 되냐? 이것을 FPGA를 쓴다면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쓴다고 하면 이게 1000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조작을 할 수 있겠죠. 불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디폴트 하나만 딱 보여주고 껐다 켰을 때 그것만 보여주고 중간에 막 바꿀 때는 동작을 그 짓을 했을 때만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얼른 아이고 뭐 이상하다 하고 턱 끊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관이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전혀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소통이 아니라 이거는 속이려고 일부러 전용으로 부정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주문 제작한 부정 투표 전용 시스템이야. 그냥 단순한 개표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위에 픽스 디지털 로직은 저게 이제 선거용으로 필요한 거고 적합한 거고 밑에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그런 오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표도 놓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저런 건 절대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서킷을 제대로 썼으면 한 개도 에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복잡하게 했다? 거짓말이야.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게 제일 오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설계 그 컨셉이 뭐냐면 절대 회로를 복잡하게 안 만들어. 간단하게 만들수록 정확하게 동작하고 빠르게 동작하고 아주 안정스럽게 동작해요. 평생을 내가 회로 설계했는데 그게 내 설계 철학이거든요. Simple is best예요. 왜 복잡해지면 더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해지면 에러 시스템에다가 계속 에러 시스템을 더하면 에러는 증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짓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에라 시스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의 의도에,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야? 사람의 생각에서 이것을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플로우 차트를 짜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부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BM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예. 디렉터로도 계셨잖아요. 디렉터로는 있지 않았어요. 뭐로 계셨죠? 그냥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 시니어 엔지니어죠. 예. 그러면은 그 IBM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 동료들이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피드백이 나와요? 욕부터 나올걸요? 바로요. 예. Jesus Christ! 그 소리부터 나올 거야. 기가 막히다는 소리야. 기가 막히다. 어? 그러면서 영어 요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뭔지를 모르지, 전혀. 왜냐면 전자공학 한 사람도 아니고 인문계가 들어가서 그걸 본다고 뭘 알겠어. 이거 전문가들도 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한국의 이런 거 전문가는 그러니까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증거한다고 나서면 생명이 위험한 거야.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나왔잖아요. 예, 그게 부여 사건이에요. 부여 사건. 예. 20% 에러, 날 수 있다고. 20% 에러가 있는 시스템을 선거에서 썼다. 100만 표에 20만 표가 에러가 난다. 그런 거는 에러가 아니고 아예 못 쓰는 시스템이지. 그걸 에러라고 그래. 말을 해도 진짜 기가 막힌 소리. 20ppm이 돼도 안 되는 거야. 조작 아닌가요? 조작을 해야지만 그게 20%가 되지. 20ppm이 뭐냐면 100만 표에 20개 틀렸다 이 얘기예요. 20ppm이라 한 단위 10ppm 미만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것도 나는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회로를 하는데 테스트를 100만 빅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나는 에러가 제로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런데 에러가 20%라 쓰지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에러가 20%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동차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가다가 20% 죽는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안에 소프트웨어, 이 소스 코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전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이 회로들을 가지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짤 수도 있어. 예. 그게 있습니다. 예. 다 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건 몇 달도 걸리고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오동작 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요거죠. 이게 32비트 머신이고 F103 RTE6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실제로는 지금은 굉장히 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싸구려는 비지떡이라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반도체에 대해서 무례한이라고 그래요. 전혀 몰라서 그래. 반도체 시장은 뭐냐? CPU가 최고로 첨단을 딱 나올 때는 하나에 인텔에서는 최소한 1000불이에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면 10,000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00불이라는 거는 120만 원 최소. 예. 한국 돈으로. 예. 만약에 이게 10,000불짜리 가치가 있었다면 10,000불을 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기종이 나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충분히 왜 10,000불이냐면 개발비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처음에는 처음 1년 동안은. 1년 후에 세컨 소스라고 누가 그걸 흉내내서 만들었다. 그러면 걔네들 원가 이하로 쳐버려요. 예를 들어 원가가 10불밖에 안 돼. 그러면 5불에 팔아버려. 예. 아주 싸구려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금은 예. 한 10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10불밖에 안 되죠. 왜냐면 본전을 다 뽑아먹었어. 그거 땡 처리할 때가 됐다. 땡 처리 알죠? 나중에 더 이상 이거 재고 만들지 않고 싹 없애려고요. 땡 처리 시간에 했으니까 싸지. 땡 처리 물건 사와요? 굉장히 싼 거야. 그렇죠. 그래픽카드도 그랬고, CPU도 그랬고,
이렇게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 컴퓨터, 랩탑의 성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게 운영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썼잖아요. 윈도우 10 쓰잖아요. 그것처럼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있고 유닉스도 있는데 리눅스가 제일 편한데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딱 집어넣으면 그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 유저가 나올 거고 멀티 유저 시스템으로 쓸 수 있고요. 유저가 나오면 유저 패스워드가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루트라기도 하는 그 운영자 패스워드만 알면 끝나요. 그거는 깰 수 있는 방법이 해커들의 깰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이 칩 중에는 그걸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루트 패스워드나 시스템 패스워드를 몰라서 힘들었는데 안에 내부 조력자가 그 패스워드를 주면 다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죠. 이런 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어저께 좀 저한테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려고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줄이 이걸 확대를 해보세요. 줌 아웃, 줌인, 쭉, 줌 아웃이지. 쭉 작게, 다 보이게. 그렇죠. 이 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칩 안으로 이렇게 됐고, 요 선은 이쪽 안으로 돌아놨죠. 이걸 확대를 해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꼬인 거를 일로 꺼내가지고 가리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여기 있는 줄을 쭉 잡아당겨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숨겼죠. 여기 있는 글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 칩이 오동작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호에 간섭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열이 나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쪽으로 빼놔야지. 이렇게 그 디바이스를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빼나가야 되지. 디바이스를 통과를 해간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무슨냐면 수정으로 되어 있는 크리스탈 클락 칩이에요. 그런 걸 통과해 간다? 부정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나? 얘기가 안 돼. 이거는 잠깐 숨기려고. 글자를 못 보게 하려고. 여기서 구리선관에서는 여기 STM 해가지고 32F10까지 보였죠. 그 다음에 글자가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글자 또 하나 안 보였어. 그리고 2밖에 안 보였어. 그랬더니 여기는 다 가르쳐주네. F 나왔죠. 10 나왔죠. 3점 보여줬고 ET6 보였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R이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시스템이 하이 덴시티 이렇게 갈까요? 하이 덴시티 퍼포먼스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도, 고성능의 기계를 쓴 거예요. 거기에 프레시 메모리라고 해서 이 롬이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을 딱 집어넣고 USB 동작하는 것도 해놓고 캔 동작하는 것도 있고 이 타이머가 11개씩이나 넣어놓고 애널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3개에서 최대 12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애널로그 컨버터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디지털 애널로그가 섞였기 때문에 이걸 믹스드 시그널 칩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디지털이 아니야. 믹스드 시그널 칩이니까 굉장히 고성능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했고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너무 예를 들어 1억 대를 팔았으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야. 1억 개 팔았는데 10,000원이면 1억에는 1조를 벌어먹었다고. 요거 나올 때는 그 만들기 한 2년 전쯤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 나오자마자 그것을 이해해갖고 바로 쓸 수가 없어. 이거 하나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 칩에 대한 매뉴얼이 177페이지예요. 싸구려 칩에 누가 177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쓰냐고. 그렇죠.
이게 여기 보면 이거 130페이지라는데 실제로 내가 찾았을 땐 177페이지까지 보였거든요. 예.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회로가. 예. 들어가는 그런 회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 속에. 이 속에 동기, 비동기 통신도 들어가 있고, 애널로그 디지털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줄여보세요. 여기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 스킴. 이거는 뭐냐면, 아니. 여기에 보면은 그 레퍼런스 볼테지 해가지고 전압을 정확하게 안정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널로그, ADC를 써가지고 안정을 시키면서 그 PLL, 페이스 룹, 락드 루프라는 거 해가지고 그 동기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내장이 돼 있어요. 원래는 저거 따로 바깥에 나와서 쓸 수 있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다 바깥에 나와갖고 칩셋이라고 해서 여러 칩을 썼던 거를 한꺼번에 다 쏘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게 뭐냐면 D램이에요. 제가 삼성에서 D램 만들죠. 예? 여기서 삼성에서 D램을 만드는데 그 D램 기술은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D램 칩들 보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칩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버리면 돼. 그런데 이 전체 시스템에 D램이 들어갔는데 D램 포트가 거기에 비트에 에러가 생겨. 그러면 통째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베디드 D램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특별한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슈퍼컴퓨터에 쓰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인베디드 D램을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IBM에서 나오기 직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만 본다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슈퍼컴퓨터로 예. 들어가까지 단순 기계인데. 단순 기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안에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조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최소한 1마이크로세컨드, 72MHz 맥시멈 프리퀀시예요. 1초에 7,200만 곱셈을 할 수 있어. 곱셈을 7,200만 곱셈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코프로세서라고 옛날에 썼죠. CPU가 있었고 코프로세서를 썼다고. 매스 코프로세서. 거기에서는 더하기로 곱셈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드웨어 방식으로 한 사이클을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나누기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단순 기계에서 왜 그게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계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작값대로 그냥 바로 팍 해버리고. 예,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죠. 미리 짜는 거네요. 그냥 미리 짜고. 그렇지. 예를 들자면. 예. 만약에 사전 투표가 민주당이 꼭 아니더라도 A가 얼마 나오고 B가 얼마만큼 나온다 쳤을 때 예. 조작값을 얼마를 넣어라. 예. 미리 이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다 계산해 버릴 수도 있고, 이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안에 바깥으로 나가서 계산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사이클 멀티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디비전이라고 그랬어. 야,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안 보였잖아요. 구리선관위에서는 이게 안 보이던 부분을 여기서는 다 가르쳐줘 버렸어. 오늘 가리긴 가렸는데 여기도 요 pH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가리다가 이쪽을 놓친 거야. 이게 어쩌면 PHC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미션 임퍼시블에서 나오는 칩이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스파이, 그러니까 해킹 전문으로 하는 그런 칩을 딱 갖다 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글자가 요걸 조금 더 또렷하게 찾으라고 딱 시켰는데 이렇게 가렸어. 무서웠어. 이 글자 보이는 게, 여기 글자 보이는 게. 그런 거는 뭐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비밀을 여기다 감추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냥 왜 이거를 다 가리지도 못하고 여기 암 뒤에 요 두 글자만 가렸냐 이 말이야. 어? 이게 PHC면 이것을 발견하고 미국 사람한테 딱 들켰다고 하면 세계가 뒤집혀질 일이요. 그러면 그거 가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거. 지금 아니 이거는 짓도 의도적으로 하고 사람을 불러놓은 것도 컴퓨터 전문가를 불러놓지도 않고 그 젊은 기자들을 해가지고 경험이 없고 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싶어도 위에서 찐 눌러가지고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거야. 왜?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방법이. 예. 자꾸만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통계만 보이지 말고 방법을 보여라 그랬잖아. 방법을 내가 다 찾아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관이가 오늘 오픈을 좀 한 거네요. 그렇지 않게. 의도치 않게 오픈이 된 거예요. 그게 내가 그 공명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기자님하고 그 안동데일리에서 나온 요거는 안동데일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조 기자님이 제공한 거예요. 그 안동데일리 기자님이 그 공명선거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거 1차 발제자, 2차, 3차까지 했을 때 그때 만나갖고 명함을 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다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최초로 IC를 설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칩을 나중에 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그러니까 1억 달러를 벌어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병철 회장 살았을 때 그러니까 제1회 삼성그룹 기술 개발상 1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은상 정책임자로 쳤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일단 어쨌든 이거를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동작하는 건 못 봤지만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보면서 더 알아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고마운 거죠. 예, 그건 고마운 거지. 왜냐면 요거 가리면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걸 이거를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다 보여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 정확한 스펙이 딱 나와 버렸잖아. 자, 근데 예. 선관위에서는 또 그랬어요. 도대체 더 이상 뭘 더 보여주냐?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다 보여준다는 것은 컴퓨터를 다 보여준다는 것은 컴퓨터 껍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느 컴파일러로 짰는지 이 속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다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설명서. 이런 설명서보다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컴퓨터 안에 있는 거네요. 예, 그거는 이 속에 있어요. 이 롬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데 이게 프레시 프레시 메모리예요. 프레시 메모리. 근데 그걸 만약에 지울 수도 있나요? 그걸 다 부실 수도 있죠. 그러면 동작을 아예 안 하겠지.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지우지는 못한 거네요. 그러면. 지울 수가 없죠. 못 지워요? 지우면 딱 켰을 때 정상 동작도 안 하지. 일부만 못 지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이 전체를 다 못 지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변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칙적이면 여기다 숨겨놓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왜요? 왜 안 했냐면 여기 아까 확대를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전문 부정용
컴퓨터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이걸 확대를 해서요. 더 크게. 예, 그렇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부정령까지 다 집어넣었다가는 바로 프로그램 읽어보기만 하면 바로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심어 놓는 거야. 그렇고 딱 켰을 때는 디폴트, 기본값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부정동작 하는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는 예.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못 찾겠네. 그러면 이 동작을 스탠더드 동작 하는 걸 보고 센서고 뭐고 이거를 전부 다 회로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오동작이 아니라 부정동작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죠. 그걸 시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되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안에 그 부정값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소스 어쩌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그거는 그러면 다 찾는 거야, 한꺼번에. 못 지우는 거죠. 지우면 아예 동작을 안 하는데. 이 프레시 메모리는 부분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야. 지우려면 다 지워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소스 코드를 공개를 못하는 거는 뭔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예. 걸릴까봐. 예, 걸릴까봐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소스 코드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스 코드를 이게-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거죠. 아니, 소스 코드가 공개돼도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있어요. 뭐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딴 사람이 그대로 베껴서 써서 팔아먹었다. 안드로이드처럼 20조까지도 걷어낼 수 있다고. 몇 조를 걷어낼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부자가 되지, 되레. 가르쳐줬다가. 기술 제휴를 안 해줬는데도 그렇게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더 확대를 다 된 건가요? 다 된 겁니다. 예. 여기 끝에 센서가 2개가 있었어요. 요 끝에, 요쪽이 바깥쪽으로. 그게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그 스펙트럼 센서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 도장 확인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정보에서 딱 입수한 걸 보니까 거기에 그 첫 번째 거는 그 표를 한꺼번에 다 스캔을 해보면서 그 위치를 딱 잡아주는 거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디에 표가 읽혀진다. 그걸 시간으로 맞추려 볼 겁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가고 그 스펙트럼 센서. 그러니까 QR코드를 읽는 거는 이쪽 밑에 속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여기로 지금 선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 그거 안에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기계를 뜯어가지고 보면은 나올 건데 그거 뜯어보게 안 했죠. 오늘은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아크릴로 딱 덮어갖고 아무도 그걸 손가락 하나 만질 수도 없고 여기 리셋 버튼도 만질 수도 없고 부팅 버튼 아무것도 만질 수도 없었죠. 그러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완전 그냥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쓴 시스템이 아니라 딴 거를 찍어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 동영상을 딱 보면 여기 이거 나오죠. 2017년 12월 14일 거. 여기 아까 그 표시된 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금 방향을 바꾸고 3차원적으로 지금 다 움직여 보는 거예요. 지금 아크릴에 굉장히 때가 많이 탄 거예요. 아크릴에. 그래서 움직일 때 지금 이 위치가 왔다 갔다 한 게 아크릴에서 있는 때예요. 그 아크릴만 열어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모든 방향에서 다 찍어서 움직이게끔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연결하면 내가 찍은 사진, 구리성관에서 찍은 사진이 다 3차원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쪽 위에서 뒤집어서 하니까 저게 글씨가 뒤로 나왔지. 이렇게 넘어가서 요거요. 이게 바로 그렇죠. 보트가 이게 다 이게 보안이 다 깨진 시스템이야. 완벽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그 와이파이 USB 와이파이를 넣을 수도 있고 다시 거기에 USB에다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서 이속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미지 백업했다고 하는 거야. 그 USB 쪽으로. 그러니까 백업을 할 수 있다면 USB는 바이디렉션이거든요. 썼다 읽었다가 되니까 통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 하셨으면 이것으로 선생님들이 내부 레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보일 것 같은데 ARM 저기 어디? 지금 이게 여기 한번 확대를 해봐요. 이게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안 되네요. 일단 안 되고요. 근데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세싱 하는 기술을 하면은 그걸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예. 이게 지워진 것 같아요. 아니, 지워질 수도 있고, DSP라고 해서 2디멘셔널 DSP라고 그래요. 왜냐면 2차원적 DSP를 해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글자도 만들어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던 게 랩탑이에요, 그게. 이게 같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쪽에 저는 몰랐어요. 네네. 찍게 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찍게 하네요. 다 찍었죠. 완전히 내가 찍은 사진에 단편이 다 연결되는 비디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단편으로 찍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딴 거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왜? 비디오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USB가 5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내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 그 비디오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퍼즐이 많이 맞춰졌다. 그렇죠. 마지막 퍼즐은 소스 코드다.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검찰이 푸는 거야. 이 정도로 가르쳐줬는데도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하면 검찰에는 컴퓨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있겠죠. 그러면 바로 검사가 출동돼가지고 이거 바로 증거로 딱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퍼즐 맞춰줬으면 예.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다 드러나. 다 이제 찾아준 거예요. 하지만 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검찰한테 지금 요거 자체가 다 불법 사항인 걸 밝혀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소스 코드만 확인해라. 그렇게 해서 불법 하는데 정상 코드 나한테 공급해주면 그리고 회로다 다 주면 내가 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있는지를 그거를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다 보여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짜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 새로운 프로그램 랭귀지를 딱 배워서 일주일 배워서 컴파일러를 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뛰어나거든요.